지금 핸드폰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서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 리스트는 이제 트래버스 이렇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점이 트래버스를 끌면서 만족하고 요런 점은 좀 아쉽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트래버스 구매 예정이나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또 붓네. 월요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요번 주말은 푹 쉬고, 요번 주에 주중에 짬날 때마다 지금 트래버스가 지금 4,596km 타서 5,000km 리뷰 영상을 5,000km 리뷰 영상을 지금 촬영하려고 해요. 지금 스탑앤고 또 켜졌네.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또 소리 나네. 지금 제 거는 저 조수석 에어백에서 지금 계속 소리가 나요. 이런데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그 카메라 이 스피커 마이크에는 잘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찌그덕 삐삐빅 소리는 나거든요. 저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나면은 한번 들어가서 쉐보레 엔지니어 분이랑 같이 보고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데는 지금 3열 잡소리 찌걱찌걱 방지턱 넘을 때 소음 잡소리 외에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정말 지금까지 탔던 차들 중에서 되게 만족하고 있고, 지금 오늘 오전에 원래 지금 거래처에 일정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정 취소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회사로 가고 있어요. 회사로 가면서 이제 이번 주에 올릴 영상 준비하고 있어요. 차를 지금 제가 20대 초반부터 지금 40대 초반인데 한 20년 정도 운전을 했어요. 20년 동안 운전하면서 지금까지 운전했던 차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1년 이상 몰았던 차들 기준으로 보면은 승합차로는 회사차죠. 이제 회사차인데 이제 거의 혼자서 끌었던 게 그레이스 한 2년, 그레이스 회사차로 한 2년 끌었었고 거의 매일 타다시피 해서, 그리고 이스타나 쌍용 이스타나도 한 2년 정도 매일 끌었었죠. 그거는 거의 평일에는. 봉고차는 그렇게 끌었었고, 또 MPV 승합차죠. 그것도 카니발 2 파크 V6 디젤, 그것도 한 몇 년 끌었냐, 그거 한 3년 끌었나? 끌었었고, 승합차는 그렇게 세 종류. SUV는 갤로퍼 중고로 어릴 때 사서 세미오프 튜닝까지 해서 이제 동호회에서 세미오프 로드 이제 되게 막 바위가 막 험난하고 그런 데까지는 안 하고 이제 조금 험한 임시도로인데 상당히 험한 곳들 있잖아요. 좀 일반 차들 못 가는 곳, 그 정도까지 좀 즐겨보고, 자가용은 약 20m 앞 급커브 주의 구간입니다. 첫 차가 포텐샤였어요. 그때 포텐샤면은 그랜저라 거의 양대 산맥이었죠. 포텐샤 그거 이상 우리 국산차 고급이 없었죠. 포텐샤 좀 끌다가 포텐샤 팔고 이제 중고 뉴 세피아를 이제 중고로 사게 돼요.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뉴 세피아 중고를 타다가 이제 막 돈을 들이죠. 이제 젊었을 때 뭐 되도 안 하게 막 휠 바꾸고 그죠, 뭐 이것저것 하고 막 돈을 좀 들이다가 폐차를 시켜요. 사고가 나서 거의 뭐 완전 폐차를 시키고, 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돈 모아서 산 게 티브런 터뷸런스를 사서 완전히 양카를 만들어서 탔었어요 그때. 뭐 오디오도 하고 흑백이 에어댐 뭐 그런 딱 보면은 딱 양카였었어요 그때. 그때는 그게 멋있었는데 양카 티브런 터뷸런스 타다가 티브런 터뷸런스도 사고가 나서 완전 반파가 돼가지고 폐차를 시켜요. 그 다음에 산 게 이제 갤로퍼였죠. 갤로퍼 사고 갤로퍼 사다가 카니발 끌고 뭐 이것저것 끌다가 그랜저 액티언을 좀 오래 탔어요. 액티언을 카니발 끌다가 액티언을 샀을 때 액티언을 좀 오래 끌었는데 승차감 너무 안 좋고 이런 걸 모르고 그랜저가 액티언이 이제 터보가 나가고 막 녹이 쓸고 막 새 차를 뽑았었는데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그랜저 HG 중고 2000 몇백 좀 2000대 초반이었나? 그랜저 HG 나올 때 그때 중고 사서 끌다가 이제 요거 트래버스로 올해 2월에 셋째 나오면서 갈았죠. 원래는 SUV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자가용이 편해서. 예, 승차감이고 뭐고 자가용이 제일 낫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홈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낚시 갈 때도 뭐 살살 다니면 웬만한 자가용들은 다 다니니까. G80이나 K9 보고 있다가 뭐 외제차 E클래스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E클래스 실내도 좁고 수입차고 힘들 것 같아서 G80이나 K9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셋째가 이제 생겨서 SUV를 사게 된 거죠. 이제. 운전 경력은 한 20년 좀 넘고 차량은 그 정도 몰아봤어요. 갤로퍼 때는 자가정비도 좀 자가정비센터 현대에 있거든요. 엔진 오일 같은 거 가는 것도 이제 자가정비로 해보고 다이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뭐 이것저것 공원에 따라다니면서 다이도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은 차에 돈 들이는 게 아깝다기보다는 안 이쁜 것 같아. 차에 돈 들이는 게. 뭐 사제 휠 바꾸고 그러면 좀 어색해 보이나? 예, 그런 좀 느낌이 있어서 웬만하면은 뭐를 바꾸더라도 순정으로 좀. 약 300m 앞 요즘 다들 그러시잖아요. 순정 튜닝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고 있고 거의 차에 뭐 출고됐을 때 이런 뭐 매트나 뭐 그런 거 외에는 돈을 안 들이고 있어요. 들일 생각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 트래버스 포지션이 보면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산타페랑 팰리세이드 차량이나 이 축 거리를 보고 팰리세이드랑 트래버스의 차 크기나 축간 거리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산타페랑 팰리세이드 차이가 팰리세이드랑 트래버스 차이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근데 등급은 어차피 우리나라 대형이고 이제 미국에서는 중형 SUV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중형 SUV에서 트래버스는 제일 큰 거고 이제 보통 중형 SUV 하면은 뭐 익스플로러나 팰리세이드 그 포지션은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거의 MPV 그러니까 카니발 실내의 크기 그러니까 그 넓이에서 오는 만족도는 카니발에 절대 안 뒤져요. 카니발을 매장 가서도 좀 앉아보고 했는데 그 맨 뒷열을 접음으로써 그 앞좌석들 있잖아요. 3열이었나 4열이었나 레일을 갈지 않는 이상은 좌석을 좀 앞으로 당겨서 좀 따닥따닥 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뭐 고속도로 뭐 전용차로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좌석이 생각보다 이렇게 차량 크기 대비 널찍널찍하다는 느낌 못 받아서 오히려 좀 답답하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맨 뒤에 있는 어차피 접고 뭐 짐 싣고 하면은
우리 가족한테는 좀 안 맞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가 다른 차랑 겹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대안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나 익스플로러 정도 볼 수 있는데 실내 크기와 실내 그 공간감에서 오는 그런 만족도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가 크고 다리가 길어서 1열을 좀 뒤로 많이 밀어놓고 1열 뒤에 바로 그 셋째 카시트를 놔서 카시트 놓은 거는 앞으로 좀 당겨 놓고, 그리고 3열 공간을 최대한 지금 뽑아 놓고 거기에 3열에 이제 저희 아들이나 딸이 앉고 있고, 2열도 보면 되게 넓게 돼 있어요. 거의 1열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뒤로 밀어 놓고, 2열도 최대한 뒤로 밀어 놓고, 3열은 접어 놓고, 그렇게 하면 5식구가 딱 맞죠. 되게 더 넓게. 지금 그렇게 앉으면 5식구가 딱 넓게 앉는데, 만약에 이제 처갓집 같은 데 가서 이제 장모님이나 해서 이제 한 분 정도 더 타야 된다. 어차피 7인승이라서 7명은 못 타요, 제가 보기에. 저 맨 뒷자리에 3명 앉기엔 너무 좁아요. 그 사람은 문제야. 앞에는 다 넓게 가는데 혼자 짱겨가지고. 6명 정도가 적당한데, 6명 될 경우에는 1열 조금 앞으로 당기고 2열 조금 당기고 하면 6명 충분히 가요, 넓게. 예. 그런 장점이 다른 차에는 조금 있긴 있겠지. 근데 이 공간이 조금 더 좁고 좀 타이트하게 6명이 앉아서 가느냐, 아니면은 조금 넓고 조금 더 편하게 6명이 앉아서 가느냐, 그 차이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가가 상당히 멀어요. 부산이라서 명절 때 부산 같은 데 가게 되면 막 6시간 7시간, 저번에 11시간까지 운전을 해봤는데, 근데 차가 좁으면은 그 11시간 운전하면서 그 사람들, 가족들 그 피로감이 상당하거든요. 조금 널찍널찍하면은 이렇게 좀 돌리고 좀 스트레칭도 하고 좀 이렇게 다리도 좀 뼈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가면은 가족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대안이 없었어요, 트래버스 외에는. 뭐 GLS 뭐 그런 거 타면 되겠지. 로또 맞아야지 사지 그거는. 그거 외에서 일반 브랜드, 고급 브랜드 말고 일반 브랜드 뭐 급에서는 대안이 없었어요. 팰리세이드도 앉아봤는데, 팰리세이드는 개인적으로 조금 좋은 차긴 하지만 저희 가족한테는 트래버스가 더 맞다. 그래서 트래버스를 구입했어요. 장점 단점을 지금 막 되게 많이 써놨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 보고 해서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그 트래버스 타면서 낚시나 그 낚시방 같은 데나 그 캠핑이나 뭐 가면은 이렇게 아저씨들 많이 모이는 곳을 가면 아저씨들이 한두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쭤봐요. 차 이거 대우 거냐? 아, 대우 거라고. 몇 cc예요? 3600cc요. 그러면 디젤이에요? 아니요, 가솔린이요. 가솔린 3600cc요? 예, 가솔린밖에 안 나와요. 디젤은 안 나와요. 디젤은 안 나옵니다. 실내 좀 봐도 돼요. 약 500m 앞 시속 70km. 실내 보시고. 고정식 단속 구간입니다. 아, 실내는 되게 넓구나. 차 되게 탈만하네. 가솔린이면 막 해서 또 말씀하시고. 세금 얼마 나오세요? 그러면 세금은 85만원, 1년에 85만원 정도 나와요. 1년에 85만원 나오고, 3600cc 가솔린. 그리고 연비도 많이 물어보세요, 연비. 근데 제가 그랜저 HG 끌 때 연비가 5km, 6km 나왔었어요. 근데 얘도 5km에서 6km, 7km 거의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출퇴근 시간이라 이게 좀 막히고 안 막히고 그때에 따라서 이게 연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5km, 그러니까 5.5 이상에서 한 7km 정도 출퇴근만 했을 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강릉 쪽 고속도로가 좀 이상하게, 강릉 쪽만 가면은 연비가 안 나와. 다른 쪽 갈 때는 한 11에서 12 정도 나오거든요, 연비가. 출장 같은 데 왔다 갔다 하면은 11에서 12 정도 나오는데, 강릉 쪽 가면은 10에서 1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연비. 그것도 뭐 그랜저랑 연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그랜저 대비해서 얘가
연비가 엄청 안 좋다든지 그 차 크기 차이도 있으니까 아마 다른 SUV 대형 SUV들도 연비가 그렇게 휘발유 기준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펠리세이드가 특별히 연비가 빠진다든지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또 뭐 있냐? 취등록세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몇 배? 400인가 500인가 3, 4, 500. 제가 숫자 그 금액 같은 걸 잘 기억을 못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신차가가 지금 이게 딱 얘기하면 5,190이거든요. 제가 그 개소세 인하 딱 안 됐을 때 1월까지 개소세하고 2월달에 개소세 안 됐을 때 딱 사고 3월부터 개소세가 또 돼서 개소세 안 됐을 때가 5,190 주고 샀어요. 요 외장 색깔 하얀색이 한 20만원 정도 더 내야 돼서 5,190이라서 뭐 등치 도너스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다자녀 혜택을 받게 돼서 다자녀 혜택 받게 되면은 금액이 80만원대인가? 되게 많이 줄어들죠. 그거는 이제 영면분이 차는 아는 데서 사는 거 아니라고 배워서 모르는 데 와서 샀어요. 아는 사람한테 샀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연이 끊기더라고요. 모르는 데 샀는데 그냥 쿨하게 현금 요 정도 지원해드리고 불박 선팅 요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운은 띄워놨어요. 근데 보면은 다른 분들 보면은 거기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뭐 이사님도 그 쉐보레고 이사님이셨거든요. 거기 대리점. 이사님도 어느 정도 좀 남기시고 저도 뭐 기분 좋은 선에서 이사님이 제시한 그 조건으로 하고 대신 차만 좀 검수를 좀 잘 해달라. 아무래도 내가 검수를 하는 것보다 이사님이 검수를 하는 게 더 좋을 테니까 검수를 해달라고 해서 차도 신경 써서 좀 이게 2대 있었어요. 저 뽑을 때 RS가 딱 2개 있었고 레드라인이랑 RS 2개 중에 하나 살려는데 레드라인은 대기 시간이 길어서 기다리는 것도 못 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RS로 했고 단차 같은 거에 되게 예민해요. 제가 그 업종이 반도체 쪽 있어서 그런 이 먼지나 단차 같은 거 되게 예민한데 그 반도체 왜 설비들 보면 왜 단차나 뭐 그런 안에 먼지 같은 거를 관리를 되게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되게 민감한데 이 소음 같은 것도 내가 좀 민감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탔던 차들은 이런 소음이 없었단 말이지. 하다못해 그랜저 뭐 그런 이런 게 없었는데 뭐 잡는데 저 펜다 쪽 단차 뭐 한 3mm 4mm 요쪽 뭐 조수석 문짝 한 2mm 정도 좀 올라가. 저희는 왜 1mm 아래 단위로 그런 기구물 같은 걸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직업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항상 일할 때 예민하게 보던 그런 시야가 남아 있어서 눈에 되게 잘 보여요. 보면은 단차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할 때는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런 건 좀 거슬리고. 주행은 2륜이랑 4륜이랑 느낌이 완전 틀려요. 2륜만 놓고 다니시니까 트래버스 혹시 4륜 안 넣고 2륜만 연비 때문에 2륜 넣으시는 분들은 4륜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항시 무조건 4륜 넣고 다녀요. 지금 2륜이랑 제가 뭐 이렇게 전문적인 카 리뷰어나 뭐 그런 게 아니라서 뭐 주행 질감이 그것까지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타봐야 돼요. 트래버스는 말로에서는 이게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요. 얘는 타봐야지 아는 차예요. 진짜 타봐야 돼요. 새순람이 왜 생기는지 알겠어.